Well,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sitting down and having this interview with me today. I am Jessica McClary, and I'm an intern at PS Core, which is People for the Successful Korean Unification. And today I'm sitting down with a defector from North Korea. Can you introduce yourself? 저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한국에 왔고 현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방송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도시고 약간 한국으로 치면 어디라고 칠까요? 한국으로 치면 뭐 부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항구 도시고 뭔가 휴양지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수영 많이 했어요? 수영 잘해요. Hi, my name is Justin and I'm from North Korea in 2011. 우리는 약간 아는 사이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요? 아니 진행을 하셔야죠. 진행을 저한테 맡기면. 저희는 대학교 동아리 때 처음 뵀었고 그리고 또 유튜브 동아리도 같이 했었고 DMZ 랩 코리아라고.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아는 사이였으니까 그랬나요? 네.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하게 됐어요. 네. 그 몇 살에 탈북하신 거예요? 저는 한국 나이로 17살에 탈북을 했고요. 인터내셔널 에이지로는 15살. 네. 무슨 이유로? 이제 북한에서는 18살이 되는 해에 군대를 가요. 그래서 군대를 10년 동안 가야 되는데 제가 좀만 더 있었으면 군대를 갔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려면 북한은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대학교를 가면 이제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교수님들한테 돈 줘야 되고 그다음 또 한국에서 생활비 들듯이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집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서 탈북을 하게 됐죠. 네. 무슨 기회에 생겼나요? 저희는 가족이 먼저 한국에 와 계셨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가끔씩 했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17살이면 졸업을 하거든요, 북한.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니까 먼저 와 있는 친척이 오라고 그러니까 브로커비가 있어요. 중국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브로커비가 한 사람당 2,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를 이제 친척들이 먼저 내주셨죠. 그래서 좋게 살아서 왔습니다.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무슨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우연하게도 이제 제 3국에서 한 2, 3개월 정도 있거든요. 왜냐면 신원 확인을 해요. 그래서 2, 3개월 있다가 딱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생일이었어요? 진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온 날이 제2의 생일이라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니까. 그래서 딱 제 생일날에 도착을 해서 뭔가 좀 더 뜻깊었고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기에는 바로 국정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인천공항 크다? 뭐 그 정도? 그리고는 뭐 생활하면서는 진짜 뭔가 자유로운 나라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약간 어땠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중학교 3학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전학을 갔을 때 친구들한테 북한에서 왔다고 말을 했었고 그때 저는 뭔가 한국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딱 조회 시간에 담임쌤이랑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아는 척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막 화장하고 있고 뒤에서 막 공 차고 있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들어오면 바로 차렷하고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한국 친구들 막 자유롭게 막 그러는 거에서 이렇게 버릇없는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첫인상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학생들에 대한 저스틴이 어디서 왔는지 때문에 사람들과 오해한 적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왜냐면
저는 그 북한에서 왔다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아직도 김정일 좋아하냐, 김일성 좋아하냐라고 물어보고 술이 한 잔 좀 들어가면 김일성 욕해봐 이러고 그래도 뭐 제가 한때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거 그럼 보면 그 상황에 넌 뭐해? 그냥 뭐 싫어한다고 하죠. 그리고 뭐 욕도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좀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반응을 해주긴 하는데 그게 막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거를 좀 약간 증명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너는 한국 사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한국에 적응했냐? 이렇게 뭐 한국 좋아하냐? 아직도 북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약간 증명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같은 거 있어. 그게 그 사람들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막 무심하게 이렇게 던지는 말이 좀 상처가 될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군대가 군 면제거든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면제인데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자기는 북한에 갔다가 탈북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저한테는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긴 하죠. 뭐 저는 편안하게 왔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왔고 뭐 고비들도 많았었고 뭐 중국 공안에 잡힐 뻔도 했었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걸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삼는 게 좀 약간 그랬습니다. 그럼 한국이랑 뭐 북한이 제일 큰 문화 차이가 뭐예요? 제일 큰 문화 차이? 네. 일단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저희 동네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안 보셨죠? 그러니까 한국 그 드라마가 있는데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마을 사람들끼리 막 그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시카네 집 가서 저녁 먹고 다음 날은 제시카 우리 집 와서 뭐 아침 먹고 뭐 이런 식인데 북한에서 살던 동네가 딱 그랬어요. 다른 사람 집에 뭐 수저가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저 집엔 오늘 뭐 저녁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막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좀 있었는데 한국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산지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옆집 사람들이랑 이름도 모르고 네.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유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웃들이랑. 네. 맞아. 요즘 그 사랑을 불시착기라는 드라마가 유명됐는데. 요즘이요? 몇 년 전 아니에요? 뭐 요즘인데 그때 마을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맞아요. 모여서 네. 아줌마들이가 얘기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네. 북한 문화 중에 전 세계가 공유하면 좋을 문화 있나요? 사사키. 나 하지 않아요, 인정. 사사키? 인정. 사사키라고 이제 북한의 카드 게임이죠. 그래서 트럼프 카드로 사사키라는 거는 이제 일본 이런 말 해야 되나? 네. 일본 순사의 이름에서 따왔고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이제 하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사키 할 줄 아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북한 사람인데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100% 간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요? 진짜로 그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게임이고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죠. 그래서 아마 북한 문화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사사키는 올림픽까지 올림픽. 아까 이런 말 좀 했는데 그 어디서 왔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 말하는? 저는 처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항상 먼저 말을 했어요. 정말요? 왜냐면 뭐 친구들 만나면 말하잖아요. 뭐 나는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물레동에 산다. 뭐 고향은 어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랬었죠. 뭐 나는 신길동에 살지만 고향은 북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액션은 리액션은 뭐 크게 뭐 그 부정적인 건 없었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계속 좀 부정적이게 말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저한테 상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는 동아리 할 때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어차피 네. 교수님이 시키잖아요. 고향 다 얘기해봐. 당신부터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뭐 친한 동기들한테는 말했지만 굳이 막 다른 뭐 조모임에서 만난 친구들한테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막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Hi, I'm from 이럴 수는 없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오면 그 간첩인지 아닌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 네. 간첩과 탈북민을 어떻게 구별하죠? 그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는 이제 국정원 직원분들만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1인실이라고 저는 저희는 독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딱 침대랑 화장실만 있는 방에서 혼자서 한 일주일 동안 하면서 조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A4를 한 몇십 장을 줘요. 주고 너가 태어나서 기억나는 순간부터 현재까지 다 써봐라 라고 주거든요. 하루 종일 시간을 주고, 그래서 다 쓰고 저녁에 제출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에 와서 또 똑같은 종이를 주면서 또 똑같이 써보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3-4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사실에 부르거든요. 가면 너가 첫날에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5살 때 제시카를 만났다고 썼는데 두 번째 날은 왜 7살로 바뀌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진짜 북한에서 왔는지, 그리고 저희 동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건물 이름까지 다 물어보고 지도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간첩이 어떻게 그분들이 뭐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막 같이 들어왔던 그 뭐라고 하죠, 기스 중에 간첩이 뭐 2-3명 있었다고 듣긴 했었는데 잘 뭐 그 어떻게 뭐 걸러내는지는 모르겠어요. This time I want to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your school life and studying abroad. So 그 런던에서 네. 그 공부하셨죠. 네네. 그 런던 왜 가기로 했어요? 일단은 런던은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이제 그 책을 읽었었는데, 자기계발서라고 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런던에서 투자회사를 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약간 브이로그 식으로 그 런던에서의 생활을 너무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뭐 타워 브릿지 앞에서 뭐 맥주를 마셨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쓰는데, 그걸 읽으면서 약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한 2-3년 차 되면서 축구 경기 보는 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하면 또 영국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꼭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죠. 런던에 가서 살아보는 거. 그러다가 2019년에 기회가 돼서 6개월 정도 어학연수 받고 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엑스체인지였어요? 아니면 그냥 어학당? 교환학생은 아니었고, 제가 그 남북 하나 재단이랑 그다음에 통일부, 뭐 하나은행, 그리고 영국 대사관, 이렇게 뭐 여러 단체들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국내 연수를 한 6개월 받고, 그 6명이 국내 연수를 받았었거든요. 거기서 3명만 이제 영국에 보내주는 거였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런던 갈 때 그런 experience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게 메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 보는데 싸야 한 200-3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보느라고 돈이 다 써가지고 맨날 뭐 돈이 없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좋았던 게 이제 뮤지컬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런던 하면 또 뮤지컬이잖아요. 뭐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양대 산맥이니까 보는데 너무나 약간 황홀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뭐 100%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그
그 작품 세계에 막 빠져들고 그래서 네,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뮤지컬이었어요? 맨 처음에 봤던 건 라이언 킹이었거든요. 근데 라이언 킹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 만화로 엄청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만화 있어요? 만화? 네네, 만화. 옛날 만화가 북한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봤었는데 그거를 이제 뮤지컬로 보니까 너무 약간 뭔가 한국에서는 약간 성덕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성공한 덕후라고 해서 뭔가 내가 어릴 때 북한에서 그 만화로 보던 걸 뮤지컬로 본다니 이런 좀 신기했었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좀 부러웠던 게 이제 가니까 한 중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간 체험학습이라고 하네 한국에서는 그런 걸로 한 몇백 명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죠. 왜냐면 저는 저 나이 때 호미 들고 밭에 일하러 갔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북한에 있는 애들은 또 그렇게 일하러 가고 있을 텐데 얘네는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그냥 체험학습으로 보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런던에 갔을 때 런던 사람들은 한국인보다 저스틴가 어디서 왔는지 다른 리액션 있었나요? 이제 그 런던에 가기 전에는 영국 대사관에서 이제 많이 가이드를 해줘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영국 분들이셨는데 굳이 저희가 물어봤었거든요. 가서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왜냐면 프로그램 돈 받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서 그냥 놀다 와라라고 해서 영국에 가서는 북한에서 왔단 말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학원에 이제 유럽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장난은 아닌데 I'm from North Korea 이러면 걔네가 장난인 줄 알고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였어. 뭐 듣기 싫다는데 뭐 그러고 얘기를 안 했던 거. 정말 상처 받는 거. 그게 아니라 약간 완전 장난으로. 그러니까 뭐 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김정은 얘기 나오고 그러면 걔네도 장난식으로 물어봐요. 처음에 이래요. 만났을 때 나 한국에서 왔으면 사우스 올 노스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장난식으로 노스라고 하면 장난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어학당 다녔잖아요. 영어 배울 때 네. 약간 북한에서 왔으니까 좀 더 어려웠나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처음에 가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영어 시험을 보고 그 레벨에 따라서 반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랑 해요. 뭐 실력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랑 하기 때문에 좀 괜찮았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영어 공부보다 그냥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네. 근데 원래 뭐 한국어로 약간 영어 말 많이 있잖아요. 뭐 오피스텔, 핸드폰 맞아요. 그런 게 약간 콩글리시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이태원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5년인가 하신 영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요? 저스틴, that's no 이러면서 약간 그만하라고 콩글리시 그러면서 좀 약간 뭔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했어요. 영어 배울 때. 네. PS콜 때문에 인터뷰하니까 PS콜 얘기 좀 합시다. 네. PS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PS코에서 교육 지원을 해줘서 멘토링을 2년 반 정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멘토링을 받아서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멘토링 하셨어요? 원래는 목적이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했는데 만난 분도 영어가 불편하다 이러면서 다른 과목 배우고 싶은 게 있냐 해서 수학이요 했더니 그래서 수학을 배웠었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니까 그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였고 나중에 대학교 결과가 나와서는 또 대학교 같은 과 선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서 만나서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진짜 친형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 나중에는 대학교 선배로 만나서 수업도 같이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PScore 덕분에 네네. 이렇게 대학교 덕분이죠. 네. 처음에는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는 뭔가 저는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뭔가 대학교를 가고는 싶은데 그 약간 한국에 온 지가 그때가 한 3년 정도 됐었는데 약간 물정이라고 하죠. 그걸 잘 몰랐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대학을 가는구나를 몰랐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면서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저희 학교에서는 서울대 가는 친구가 한두 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서울대 가기가 이렇게 힘들구나를 알면서 막 찾아봤었죠. 그래서 어떻게, 왜냐면 뭐 학원 갈 형편은 안 되고 하니까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성통만사를 만났었고, 그래서 연락을 취해서 연결이 돼서, 그리고 또 그 멘토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만났었는데 2년 반 동안 한 번도 지각하신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항상 지각하면 제가 지각하고 가서 카페에서 맨날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학생 되고 보니까 토요일 아침 10시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네, 성통만사가 그렇게 연결해준 분이었고, 또 그분이 열심히 해주셨고, 또 물론 저도 열심히 했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에서 전공이 뭐예요? 저는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이제 그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네. 그 배경이 독특한 관점을 준다고 느낀가요? 제가 그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듣다 보면 북한에 대해서 다루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북한 외교 정책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미국 정치를 얘기하다가도 북한 얘기가 나오고, 뭐 핵무기 정치를 하다가도 또 북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막 약간 저한테 물어보죠. 뭐 어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그거는 뭔가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네. 북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네네, 알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정말. 가끔 한국인들은 약간 반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약간 수업에 그런 말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좀 불편한? 그럼 좀 불편하죠. 예를 들면 교수님들도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자신의 성향을 잘 말씀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나오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본인의 주장이 아니어도 뭐 이런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보면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그건 아니고요. 약간 좀 불편하죠, 들으면. 네. 자, 그 PScore 과외가 그 학교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일단은 네, 뭔가 좋은 멘토분을 만났었어 가지고 제가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그런 것도 굉장히 수능 말고 그냥 시험,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잘 알려주셨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스틴은 미디어 같은 일이 네네. 많이 하는데 그 미디어에 관심이 생겼나요? 맨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9년 8월에 다시 한국에 귀국했었는데, 영국 갔다가. 근데 그때 이제 팟캐스트 사부작이라고 해서 동아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하게 된 계기가 웃긴데 뭐 북한 출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와서 머리숱만 채워달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갔는데 바로 라디오 편집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게 재밌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또 다른 청취자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뿌듯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계속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 느낌인데 이끌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 관련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턴을 잠깐 했었고, 또 현재는 방송국에서 뭐 영상 편집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관련해서는 뭔가 생각보다 이게 진짜 고단하거든요. 뭔가 진짜 1분, 2분 찍으려고 막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막 5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고 이런데, 그 한 컷을 찍고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이런 게 저는 약간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PS 코어가 네. 그 북한의 디지털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네네. 그래서 뭐 북한에서 위산에 대한 접근이 중요성이 될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외신에 대해서 아예 몰랐었고요. 그리고 접근할 수도 없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접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그 예부에서 이제 뭐 미디어 이런 걸 많이 들여보내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못 봐요, 사실. 왜냐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네, 뭐 내 배가 뭐 고픈데 언제 뭐 그런 걸 보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북한에 있었을 때 DVD나 USB 네. 같은 거 봤어요? 저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DVD였었고요. DVD. DVD로 이제 저는 중국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걸 봤었고, 그리고 홍루몽이었나요?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그런 있지 않아? 네, 홍루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뭐 80부작인가 뭐 그런데 그것도 봤었고, 그리고 영화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중국 군인, 그러니까 특수부대 관련된 거, 막 동전을 뭐 총알로 맞추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었고. 그냥 집에서 네. 피밀하게. 아니, 중국 드라마는 볼 수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잡혀도 뭐 큰 처벌 안 받고, 그 중국 드라마는 괜찮은데 이제 한국이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큰일 나죠. 네. 이런 USB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많을수록 그 북한은 어떻게 변경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화생활이잖아요. 뭐 지친 일상에서 그런 보고, 저도 그랬었고, 왜냐면 굉장히 뭐 중국 드라마나 봐도 뭐 북한 드라마에 비해서는 세련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뭐 외부 세계에 대해서 눈은 뜰 수 있지만 북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네. 네. 통일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통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저는 통일되는 것보다도 약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리고 전 고향에라도 좀 약간 휴가 차원에서라도 갈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남북의 통일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특히 미국인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뭐 미국인들은 enemy 있잖아요. 미국 네. 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미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일단 한국에 와서는 그런 사상, 그러니까 제가 17년 동안 거기서 세뇌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세뇌를 받은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아는 순간 그게 벗겨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니까 뭐 미국을 더 이상 뭐 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 크지는 않죠. 근데 뭐 제시카도 그렇지만 약간 친한 미국 친구들한테는 막 양키라고 놀리고 그래서 장난은 하죠. 장난은 치는데 그렇게 뭐 큰 그런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 네. 있었으면 군대는 10년이잖아요. 네, 아직도 군대에 있어요. 네. 네. 아직도 북한에 있었으면 저는 군 생활 이제 거의 말년이었을 거고요.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그리고 왜냐면 북한 군인들은 이제 공사 현장이나 그런 데 많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잘 먹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허약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군생활 나가신 형들도 몇 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뭐 군대 나가서 제가 살아 있었다면 아직 뭐 거의 제대할 때 됐겠죠. 근데 한국에 와서는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있고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런 게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북한에서 뭐 자유가 없이 그냥 10년을 버리는 거잖아요. 20대에 10년을 버리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걸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쓰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래서 이제 졸업했고 네. 앞으로 꿈이 뭐예요? 저는 지금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예능 PD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그 인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방송사 일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워라밸도 없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새벽 5시 출근했다가 뭐 저 11시 뭐 이때 퇴근하고, 그래서 좀 고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박사과정까지 가는 것도 고민 중, 그러니까 2개 중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 내 꿈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인턴이 아직 한 10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뭐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할지는 그때 가서. 대학원 가면 어떤 공부를 할까요?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네, 할 건데 이제 국제 분쟁 같은 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다른 가고 싶은 나라 있나요? 가고 싶은 나라요? 저 영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네. 미국 가고 싶지 않아? 미국 안 가고 싶어요. 왜냐면 미국은 너무 무서워요. 총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 그 영국에서 그 영국 국내를 이제 여행은 좀 다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예뻐요. 거기가. 그래서 네. 다시 다른 데도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저는 바르셀로나를 좋아해서 바르셀로나도. 이 인터뷰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PS Core 뷰어들이 뭐 무슨 말씀 있나요? 일단 뭐 굉장히 북한 지금 뭐 뭐라고 하죠,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런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해도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뭔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점점, 그러니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못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더 통일해야 돼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좀 뭔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한국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북한 정권이랑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북한 정권이 나쁜 거지 주민들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그 잣대를 약간 북한 주민들한테 평가를 약간 북한 정권이랑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